그냥 두세요. 저 사람은 늘 저래요. 기차역 한복판, 누군가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하게 시선을 돌린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한 노숙자가 조용히 신음했습니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고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멈춰 섰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관광객. 그의 행동은 평범했지만 그 하루가 만든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도시를 바꾸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민이고 올해 33세 직장인입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떠난 유럽 여행 중이었습니다. 5나라를 돌며 조금은 여유롭게 유럽의 기차 여행을 즐겨보자는 계획이었죠. 그날도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여행자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기차역에 도착해 플랫폼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은 낯설지만 또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어느 나라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카페에서는 커피향이 퍼지며 여행자와 출장을 가는 이들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죠. 저는 짐을 끌며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다음 열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차 안내 방송이 흐르는 틈 사이로 누군가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그 중심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 옆 바닥에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떨구며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렸고 무관심한 듯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늘 있는 일이라는 듯 당연하게 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현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worry. HES always like that. Just leave him.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항상 저런다고? 정말 그럴까요? 저게 항상 그래도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플랫폼 위의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노숙자가 쓰러진 채로 벤치 아래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불편하다는 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모두와 똑같아지는 건 아닐까?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떠올린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자랐다. 누군가 길에서 쓰러져 있다면 적어도 다가가서 괜찮은지 묻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다. 용기라기보다는 제가 배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벗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코트를 벗고 덮어줄까 고민하며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sir, you okay?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잃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노숙자예요. 늘 저기 앉아 있다가 가끔 이렇게 쓰러지곤 하죠. 경찰도 구급차도 이젠 별 반응 없어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남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가방에서 물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티슈로 그의 입가를 닦고 물을 살짝 떠서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동시에 제 핸드폰으로 현지 긴급번호를 검색해 구조 요청을 넣었습니다.
제 행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중 한 여행객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작은 행동 하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은 이 도시에 잊혀졌던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구조 요청 전화를 끊고 나자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기차역의 시간 자체가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끄러운 안내방송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가득 찼을 플랫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쪽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노숙자와 그 곁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동양인. 그 장면이 누군가에겐 불편한 시선일 수도 있었고 또 누군가에겐 낯선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다행히 구조대원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경적이 점점 가까워지며 다시 세상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소리, 방송음, 발걸음 잠시 정지된 듯 했던 모든 것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다 봤고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물은 입에 조금 적셔드렸고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숙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오늘은 다르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멋쩍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마치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 박수 소리. 고작 몇 분 전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존재에게 지금 이 기차역 전체가 조용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도움이나 선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다음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멈췄던 그 잠깐의 틈, 사람들의 시선은 변했고 마음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플랫폼 위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구급차에 실려 조심스럽게 이동됐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들것은 천천히 기차역을 빠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 아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거기 계셨던 분일 뿐이에요. 기차역에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발견된 작은 종이 한 장. 구겨진 A사 용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출신도 사연도 모르는 사람이 남긴 이 한 줄은 오히려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 누군가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라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도 남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은 제 안에 오래 남았고 그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의 온도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름 없는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그날 제가 본 건 이름 없이 사라졌지만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다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쓰러졌던 자리 근처에는 작고 낡은 쇼핑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속에는 먹다 남은 빵 한 조각, 헝클어진 스카프, 그리고 낡은 모자 하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출근길, 관광객, 학생들 누구 하나 그 자리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제는 사라진 하루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시의 공기가 분명히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을 때 점원이 조용히 작은 종이컵에 Have a kind day라고 적어주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고, 어제 그 기차역 근처 상점 앞에는 작은 종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도시 전체가 변했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도의 변화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손을 내밀었던 그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온기를 남긴 것일까? 작은 친절 하나가 퍼져나가 이 도시의 표정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이 도시를 차갑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바쁜 일상이 있고 무심한 시선도 존재하지만 그 모든 틈 사이로 작지만 확실한 따뜻함이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시가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온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도시의 온도도 함께 정해지는 것 아닐까요? 기차역을 떠나는 길, 제 손에는 작고 얇은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샌드위치, 그리고 작은 손난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마주친다면 조금은 덜 차갑게 그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 아래 도시의 건물들과 사람들의 뒷모습이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본 그 사람도 어쩌면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니 어제의 손길이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누군가와 연결되었던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나 역시 그 연결의 한 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제 자신이 이곳과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이 도시는 이제 그저 낯선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에서 어제 입었던 코트를 꺼내다 보니 주머니 속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제 기차역 앞 카페에서 받은 영수증. 그 뒷면에는 점원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indness is never wasted. 친절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조용한 친절이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도 그날의 장면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 한복판에서 쓰러진 한 남자,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그리고 어쩌면 저조차 망설였을 그 순간의 발걸음.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위해 뭔가를 한 걸까? 혹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진 않았을까? 그가 원했던 건 도움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였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질문은 너무 늦게 떠올랐고 어떤 질문은 끝내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와의 짧은 만남이 제 안에 무언가를 분명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역 근처로 다시 갔습니다. 그가 그날 머물렀던 자리 근처를 조심스레 둘러보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외투도 손끝의 떨림도 그날의 차가운 숨결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중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노숙자 한 분 도우셨던 분이세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자 낯선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형입니다. 형이 며칠 전 임시 보호소로 들어갔어요. 도움을 받아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형이라는 존재가 제가 도왔던 그 남자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무언가가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이 남기신 말도 전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내 이름도 묻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날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꼭 대답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마음이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존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그 중년 남성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직접 드리고 싶어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찾아뵐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약속한 장소는 작은 공원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회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이 보호소로 들어가며 남긴 유품이에요.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는 봉투 안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의 빛바랜 사진 속엔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말하길 이 사진은 늘 자신이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거울 같은 거였대요. 하지만 삶이 힘들어질수록 스스로를 사람이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워졌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은 천천히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다가온 순간 형은 그 지갑을 꺼낼 용기를 처음으로 다시 낼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신이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이라고. 지갑을 넘겨받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미소와 그 지갑의 따뜻한 온도가 제가 그날 했던 아주 작은 행동이 그에게 남긴 의미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손 내밀기 한 번으로 누군가의 잃어버린 과거가 되살아나고 포기했던 기억이 다시 존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낡은 지갑 속 사진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 대신 짧은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오늘 잊을 수 없는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루였고 기억은 조용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지인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 너 아니야? 링크를 타고 들어간 SNS 페이지에는 제가 노숙자 남성의 어깨를 부축하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에 포착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런던 유스턴역. 한 한국인 관광객이 쓰러진 노숙자를 도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공유 수천 건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국적을 떠나 진짜 인간다움이란 저런 모습이죠라는 반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영국 주요 언론에서도 이 장면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일런트 카인드너스 앳 USTON 스테이션. 한국 관광객의 조용한 용기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와 함께 그날의 사진은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날의 순간이 이렇게 퍼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손잡음 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았고 조금의 용기만 있어도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느꼈던 것이 아닐까. 그 사진 한 장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묵직한 거울이 되어 세상 속을 조용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면서 저는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영문 이메일, DM, 그리고 블로그에는 혹시 그 사람이 맞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모두 무시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저 순간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진 속 한국인 여성이라는 단서가 곧 제 정체와 연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런던역 노숙자를 도운 여성이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된다는 글이 올라오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를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남긴 댓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아마 저분은 그 사람이 노숙자인 줄 몰랐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라고만 봤겠죠.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노숙자니까 도와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니까 다가갔다는 그 순수한 동기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댓글은 결국 언론 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오해가 만든 변화. 도움은 이유 없이도 충분하다. 이런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매체를 타고 소개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노숙자인 줄 몰랐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했고 그 오해는 누군가에겐 마음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조용한 반성을 이끌어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절이란 이유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 따뜻한 오해 속에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진이 퍼지고 기사로 재구성된 이야기들이 전 세계를 돌며 회자되던 어느 날, 제 개인 이메일함에 도착한 낯선 이름의 발신자,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협찬 제안이나 단순 인터뷰 요청이겠거니 하고 열었지만 그 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며칠 전 당신이 도운 분, 그분은 매튜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과거 IT 엔지니어로 일하다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단순히 노숙자로 정의되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매튜 씨가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따뜻하게 내민 손이 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도 누군가에게 인간일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줬다고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매튜가 쓴 짧은 손글씨 메모가 스캔된 이미지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손길은 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몰라도 당신의 따뜻함은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심코 내민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도움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행동은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퍼지고 난 후 그날의 장면을 기사화한 언론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취재에 나선 이는 지역의 일간지 기자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해당 사진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행 그 이상이에요. 이 도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깨우는 장면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주변 CCTV, 영무원 인터뷰, 그리고 SNS 댓글 속 단서 하나하나를 엮어가며 그날 기차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국적도 알 수 없던 아시아인 남성의 뒷모습만이 전부였지만 사진 속 티셔츠에 새겨진 SEOUL이라는 문구와 한 시민이 우연히 찍어 올린 짧은 영상 속 한국어 멘트를 통해 그가 한국인 관광객임을 추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조심스레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 기차역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노숙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 도시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혹시 그 남성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조용한 움직임. 그리고 몇 주 후, 엘리자베스의 메일함에 누군가가 남긴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 사람,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예요. 그녀는 즉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을 찾은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 그 이상입니다. 이건 이 도시에 아직 남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답장을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망설이며 자신을 박재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여행을 떠난 친구 중 한 명이었고 기차역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와 동행했던 이승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승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죠. 엘리자베스는 그의 연락을 토대로 이승우의 여정과 그날 기차역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을 여행 중이었고 로마로 이동하기 위해 들른 이 도시에서 우연히 쓰러져 있는 노숙자와 마주쳤던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이승우, 서울에서 온 관광객. 그는 이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바꿨다. 기사와 함께 게시된 사진 속에서 이승우는 노숙자의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손엔 물병 하나와 자신의 재킷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손끝과 자세만으로도 그날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게재된 날, 세계 곳곳에서 이승우라는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한 도시에서 일어난 기적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승우라는 이름은 SNS에서 수천 건의 해시태그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TRAIN 스테이션 에인절, 카인드 코리언 트러스트, 심지어는 사일런트 히로 프롬 소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사에는 전 세계 독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군요. 덕분에 오늘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나는 그날 그 역에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 사람만 빼고.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어떤 기준을 상기시켜줬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역 정부 계정과 시민단체, 국제 NGO들까지 그의 행동을 칭찬하며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도시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었고 한 유럽 언론은 이 기사를 2025년 상반기 가장 큰 울림을 준 이야기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승우의 본인을 찾고 싶다는 요청이었고 그가 어떤 인물이든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반응을 정리해
이승우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모두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이승우에게서 단 한 줄의 짧은 답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간결한 메시지는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조용한 영웅이라는 별명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기사와 인터뷰는 처음에는 영어로만 공유되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번역된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차역에서 노숙자를 살린 한국 관광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순식간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감동의 눈물, 미안함,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자. 누군가 외면당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그가 건넨 따뜻한 행동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치 릴레이처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어느 중동 출신 번역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번역하며 여러 번 울었습니다. 내 나라에도 수많은 이승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 이야기를 공감 교육의 실제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승우의 사례를 읽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의 이야기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사건만이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승우 씨의 손길처럼요. 이제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마음에 남겨진 작지만 깊은 울림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기차역. 도시의 분주한 아침, 사람들은 각자의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공기를 가로질렀기 때문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 역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보셨다면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는 안내방송. 그것은 이전까지 한 번도 이 역에서 들은 적 없는 문구였습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던 안전 지침 대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한마디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이 역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이승우의 행동이 담긴 기사를 읽고 며칠 밤을 고민 끝에 방송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이후 변화는 작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던 이들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눈을 돌렸습니다. 기차역 벤치에 늘 앉아있던 노숙자 한 명은 말했습니다. 이전엔 나를 아무도 안 봤어. 지금은 하루에도 두세 명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그가 앉아있던 벤치 옆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꽃병과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기차역은 더 이상 무심한 회색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안내방송 한 줄은 수천 명이 오가는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던 누군가를 향한 첫 인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정책이 아닌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런던 중심가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의 졸업식으로 북적였을 공간에 이날은 지역 자원봉사자, 교사, 공무원, 지역 언론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역 연대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무대 중앙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소녀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쓰러졌던 노숙자 옆에 앉아있던 말없이 울고 있던 그 소녀. 이날 그녀는 연단 위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쓴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아저씨를 피하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던 그 순간. 저는 울고 있었고 저조차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저씨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거라는 걸요. 엘리자베스는 그 후로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빵을 나르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이게 만든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한 남자의 손길이 지금 제 삶을 바꿨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수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곧이어 체육관 전체를 울리는 긴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그녀의 연설은 지역 뉴스에 실렸고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는 나도 작은 용기를 내고 싶어요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보여준 것처럼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런던 외곽의 작은 기차역, 벽돌과 철골로 이루어진 구조물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플라크 하나, 그 아래엔 간결한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의 노숙자와 그의 손을 잡고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 그 장면은 마치 그날 아침의 사진을 그대로 옮겨온 듯 정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도시에서 가장 조용한 대화라 불렀습니다. 이 조형물은 지역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한 걸음의 용기. 설치 제안은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보여준 따뜻한 선택, 그 기억이 이 도시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시청 문화예술부에 보냈고 생각보다 빠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기차역 측도 흔쾌히 장소를 내주었고 주민들은 기부를 통해 조형물 제작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제막식 날 많은 시민들이 작은 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조형물 옆에 편지를 놓았고 청년들은 붓으로 희망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조형물을 바라보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번화한 거리 한복판보다 가장 조용한 골목 어귀에 이런 것이 더 잘 어울리지. 조형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손을 내밀었기에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기차역 사무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기울 무렵 앤드류 역장은 커피를 내려놓고 잠시 조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 역에서 일하며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봤지만 그날의 장면처럼 마음 깊숙이 파고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한 명의 노숙자쯤으로만 여겼습니다. 역장으로서 그는 실용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민원, 혼잡, 관리 그 단어들이 그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조형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멈추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그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아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는 노인, 그리고 학생들이 써붙인 짧은 메모들.
이곳을 지나며 누군가의 마음을 배웠어요. 저도 손 내미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하나의 장면이 도시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앤드류는 기차역의 스피커 시스템을 점검하며 새롭게 추가된 안내방송의 대본을 직접 수정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모든 분께 이곳은 단지 이동의 공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만나는 곳입니다. 작은 인사가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서명은 대본 하단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앤드류 톰슨 기차역장. 그는 매일 아침 조형물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도 몰랐을 겁니다. 이곳이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기차역 앞 작은 광장은 여전히 바쁘고 조형물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다른 무언가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을 끄는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선 머리가 희끗한 여성 한 명. 두 사람은 수줍게 조형물을 바라보더니 그 앞에서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여기야, 엄마. 그때 그 이야기 속 장소. 그들은 한국에서 다시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 부자였습니다. 당시 노숙자에게 다가갔던 바로 그 한국 청년 그리고 그의 어머니. 기사가 나간 뒤 전 세계로 퍼진 이야기 덕분에 그들도 이 작은 도시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형물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사실 무서웠어.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욕먹을까봐. 근데 그냥 그 순간엔 안 도울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조형물 아래 작은 동판에는 사람들이 매일 지나치며 남긴 짧은 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5분이 내 인생의 5년을 바꿨다. 그날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 작은 기차역은 이제 그날의 기록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곳을 찾은 사람들, 새로운 시선을 가진 여행자들, 이야기를 들은 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된 이들. 모두가 그날의 증인이자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자. 어머니는 아들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누군가 또 다른 쪽에서 조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여긴 마음이 멈추는 역이네요. 몇 주 전부터 기차역의 디지털 게시판에는 낯선 영상 하나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3분짜리 다큐 형식의 영상. 제목은 단순히 그날, 그 손길. 화면은 한적한 아침의 기차역에서 시작됩니다. 노숙자가 쓰러지고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물러섭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한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영상은 감정적인 내레이션 없이 CCTV 화면과 그날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멈춰선 걸 보고 나도 따라 움직이게 되더군요. 한 여성 승객의 증언이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당시 두 아이와 함께 있었고 아이들에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역장 인터뷰. 그날 이후로 제 업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열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조형물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이 클로즈업 됩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메모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내 아들을 구했습니다. 지금 그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름 없음. 기차역을 오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영상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혼자 여행 온 노인, 출근길 바쁜 청년들까지. 이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괜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남긴 관람 소감은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영국의 한 시민단체. 제 이름이 영상의 실제 주인공으로 확인되었다며 그 따뜻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하나. 그날 도움받은 분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 한 줄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문으로 적힌 편지,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모르는 이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따뜻한 기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랜 세월 거리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외로움과 병, 삶의 무게 속에서 그날 역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버지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다시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우리 가족과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순간은 우리 가족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가족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내 행동이 진심으로 닿았다는 확신이 이렇게도 뒤늦게 돌아올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정중하지만 단순한 말로 저도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에 남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기차역에서 손을 내민 것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큰 결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사람이 힘들어 보였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지길 바랐던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조그만 행동 하나가 신문에, 영상에, 조형물에, 그리고 사람들의 말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는 걸까? 그저 지나가던 여행자였을 뿐인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록된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근처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따뜻한 행동에 대해 발표하게 했고 그중 대부분이 제가 했던 일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적은 발표문 속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니까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주목받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일상을 다시 생각하고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계기였다는 걸요. 기차역의 카페 구석, 그날 마셨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기억처럼 제가 했던 일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루를 바꾸는 작은 따뜻함으로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제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출근하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또 다른 리처드 씨가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그 순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똑같이 손을 내밀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일이 잊혀질 법도 1시간이 지난 뒤 저는 다시 그 기차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겹쳐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자리였지만 한 번쯤은 꼭 다시 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대합실 한쪽 벽면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작은 친절은 때로 도시의 온도를 바꾼다. 그 문구 아래 누군가 손으로 조각한 작은 동판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간략히 묘사한 설명과 함께 익명의 한국인 관광객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그저 한 명의 이방인으로 남은 그 기록은 마치 일부러 의도한 듯 사람들의 상상과 해석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아이들,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에게 그 기록은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기사였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예쁜 구절 하나였으며, 어떤 이에게는 내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다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온 분 이야기 아세요? 참 이상하죠? 이름도 모르는데 자꾸 고맙단 말이 나오네요. 저는 순간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남긴 건 도움의 손길이 아닌 그저 조용한 발자국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아 누군가의 가슴속길이 되고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기차역을 떠나 숙소로 돌아오던 길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빠르게 걸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세상을 외면했으며 누군가는 무심한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단 한 번의 눈맞춤, 한마디의 인사, 잠시 멈춘 발걸음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날 기차역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 남성은 이름도 배경도 사연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뻗은 저의 손길 역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고통받는 장면을 지나칠 수 없었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연대라는 말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뉴스가 기사로 정리되고 사진이 퍼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동안 저는 가장 조용히 그날의 체온과 손끝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같은 하루가 또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간 적은 없었는지요? 혹은 어떤 작지만 따뜻한 손길에 당신이 위로받았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당신의 하루에도 그날의 기적과 같은 장면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이 그 작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오늘도 당신의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